방송은 2025년 경기 콘텐츠진흥원 공동체 라디오 연계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작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원 공동체 라디오의 우리 동네 ESG 수다방의 진행자 김범규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요. ESG라고 혹시 다들 들어보셨나요? ESG, 환경, 사회, 거버넌스. ESG를 주제로 우리 작은 모임에서도 작은 공동체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사례들, 경험담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패널분들을 초대했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치유수다방 수원 공동체 라디오에서 치유수다방을 진행해온 이정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 청년기후환경단체 심을고양 대표 이세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들 사실 제가 아시는 분들인데요. 이런 자기소개 말고도 여러 곳에서 활동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다들 여러 공동체에서 활동 경험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저도 잠깐 소개하자면 저도 환경단체 그린날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리고 현재도 다른 여러 커뮤니티에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은 공동체에서 ESG를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ESG는 사실 큰 기업들에게만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큰 기업뿐만이 아니라 작은 기업, 그리고 마을 공동체라든지 이런 작은 공동체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ESG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음악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제임스 무라즈의 Three Things 음악 듣고 왔습니다. 다들 이제 어떤 이야기 하실지 알고 계시죠?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눌지, 어떤 이야기 나눌 건가요? ESG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ESG된 이야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들 그동안의 방송을 통해 ESG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알게 되셨죠? 그래도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ESG는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실천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단순히 환경적인 실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그리고 투명한 경영, 공정한 조직과 관련된 세 가지 분야의 환경, 사회, 거버넌스 세 가지 분야의 실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환경은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자연과 지구를 위해 환경을 보호한다든지 환경과 관련된 정책들을 개발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환경적인 캠페인 또는 분리배출 또는 대중교통 이용 같이 에너지 절약 같은 부분에서도 하는 것들을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ESG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집, 동네, 모임, 동아리, 작은 공동체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이죠. 네, 두 번째는 사회인데요. 소셜이죠. ESG의 두 번째, 소셜 사회는 사람과 지역사회, 공동체들을 돌보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주변에 아이부터 청소년, 청년, 성인, 남녀, 사회적 약자라든지 취약계층 또는 소상공인, 사회인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한 분들을 지원하는 활동 또는 어떠한 특정 대상의 불공평, 불공정 활동들을 타파하기 위한 행동 등이라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이용하는 곳이 모두가 이용할 수 없는 곳이라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회적인 ESG의 측면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모두가 공정하게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ESG 사회의 측면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봉사활동 있으시죠? 봉사활동도 어떻게 보면 ESG의 사회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SG의 사회는 단순한 봉사 나눔을 넘어서 지역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든지 모두가 어울려 사는 구조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 거버넌스라고 하는 ESG의 세 번째 축으로는요. 조직과 모임 등이 어떻게 운영되고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리는지를 다룹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기업들도 보면은 자기들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재물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불공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지 불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등을 이야기하고 공시를 내리는데요. 그렇듯이 우리가 여러 모임이라든지 공동체에서 하는 투명하고 공정하고 책임감이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작은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월별 모임을 공지한다든지 회계 사용 내역, 회계 보고를 한다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역할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임기제를 마련한다든지 또는 리더나 대표 한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수직적인 관계보다 수평적 관계를 진행한다든지 그래서 조직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규칙과 신뢰를 쌓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ESG의 거버넌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는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신뢰의 구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세희 선생님께서는 단체를 운영하면서 ESG 관점에서 어떠한 활동들을 하셨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ESG 관점. 저희가 고양 시점에서 수업을 들은 이후 그런 활동을 좀 하게 됐는데 저희가 청소년 거기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청소년 무슨 그런 센터였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그때가 추석쯤이었는데 추석 연휴를 기념해가지고 장바구니를 이렇게 제작을 해서 나눠주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에코, 환경적인 관점에서 장바구니 사용하기 캠페인을 진행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센터에서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청소년 친구들과 같이 진행하신 걸까요? 네, 거기 동아리 친구들이랑 같이 저희가 협업해가지고 했었습니다. 혹시 어떤 동아리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시밀레라는 그런 동아리였고요. 제가 뭐 공교롭게도 중학교 후배를 좀 만나가지고 되게 신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시밀레라는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청소년을 주축으로 하는 그런 동아리였고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대상은 되게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동아리 시밀레에서 에코 그 환경의 관점에서 하는 장바구니 캠페인 진행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청소년의 사회 참여를 하는 소셜, 사회적 책임과도 관련된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정희 선생님께서는 어떠한 활동들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도 여러 활동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생각을 돌아보면 이제 어쨌든 이 ESG 안에 환경이 있잖아요. 환경 측면에서 좀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네.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한 이제 그런 탄소 중립 생활 실천 이런 활동도 했고요. 그래서 공동체마다 이제 장바구니 쓰기, 손수건 사용하기, 이런 이제 일회용품 줄이기, 텀블러 사용하기 뭐 이런 것들이 기후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이제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시민들이 우리 이제 뭐 이런 마을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이제 이런 활동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실은 뭐 이제 그런 생각도 있어요. 물티슈 안 쓰기. 사실 물티슈가 썩는 것만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물티슈 대신 손수건을 써자. 이런 이제 캠페인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손수건도 많이 이제 또 이게 뭐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결국은 이제 이런 활동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탄소 중립 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도 많이 했는데요. 이 교육이 정말 하면서 너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낀 계기가 됐었고 저 또한 이제 그때 교육을 통해서 뭐 물을 받아 쓴다든가 이렇게 좀 변화되는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네, 평소에도 좀 그 텀블러 같은 거 많이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많이 실천하려고 노력하죠. 다들 환경 쪽에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환경 관점에서 많은 것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잠깐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는 거버넌스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희 단체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단체거든요. 처음에는 4명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11명까지 늘어났지만 여전히 거버넌스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 회의록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초반부터 다 오픈을 해가지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그리고 기획 단계에서도 누구가 기획하고 나머지가 실행하는 게 아니라 기획 단계에서 나도 내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도록 사실 대부분의 단체나 큰 기업에서는 저희가 새로운 거를 참여해서 들어가기가 어려운 점이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고 많은 청년들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획 과정에서 사람들과 같이 기획을 함으로써 거버넌스 측면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ESG 측면에서의 활동들이 조금 어떤 건지 아실까요? 사실 이 두 분이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들은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활동들은 또 해보신 게 있으실까요? 저는 솔직히 없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어쨌든 여성 인권 운동을 좀 하면서 여성 거버넌스 예, 활동을 좀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여성 거버넌스 안에서도 이제 여성의 이런 풀뿌리 인파워먼트 이런 이제 어쨌든 여성이 좀 이 사회적인 부분에서 구조적인 부분에서 불균형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제 이끌어내고 좀 사회를 확대시키고 인식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여성 이제 성평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안에서 예, 거버넌스 안에서 성평등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 부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버넌스 활동의 일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좋은 일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거버넌스라는 게 너무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어떻게 보면 지배구조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말도 조금 어렵다 보니까 지배구조는 사실 조금 마음의 이제 단어가 좀 지배하고 그렇죠. 예, 예, 약간 와닿지 않아요. 뭐라죠? 그런 조금 그런 식민지 같은 느낌이 나서. 그러니까 권력이 작동하는 느낌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말로 바꾸자면 투명한 경영 또는 공정한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여성 관련해 가지고 거버넌스 조직을 이루어서 어떻게 보면 그 소셜 문화, 사회적 책임에도 맞는 거죠. 저희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사회적 약자들을 좀 챙겨야 되는 우리가 같이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사회다 보니까 그런 부분 측면에서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세희님께서 거버넌스 측면에서 하신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학교 친구들이 하는 동아리 활동에서도 회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또는 그 학생들이 내가 참여를 하도록 어떤 거를 공개를 하고 어떠한 그거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했는지도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일이거든요. 혹시 이런 얘기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이야기 같은 게 있으실까요? 굉장히 작은 일하긴 한데 저희 식물과양 내에서도 막 회의 같은 거를 했을 때 회의록을 매번 제가 작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단순한 거 하나도 ESG 측면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내용을 회의를 했고 그 내용들에 어떤 의견이 나왔으며 이런 게 숨김 없이 가감 없이 조작 없이 통평하게 공개하는 것도 ESG 측면에서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많은 ESG 활동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자, 각자의 공동체에서 지속 가능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네요. 그럼 저희 공동체도 지금 거버넌스 분야에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환경과 사회 분야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저희가 이번에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환경 입문자를 키우기 위한 환경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와, 되게 좋네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환경이라는 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고 위기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있어요. 사실 심각한 상황은 맞지만 우리에게 그게 너무 심각하게만 받아들이며 환경에 입문하는 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저희는 사회적 측면에서 이런 환경에 대한 입문자들을 늘리기 위해서 환경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자연물을 이용한 소재라든지 아니면 탄소 발자국이 낮은 소재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드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일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공동체에서도 ESG의 세 가지 요소가 모두 가능하다는 걸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럼 또 한번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음악 잘 듣고 오셨나요? 이번 코너는 그땐 그랬어야 했다 라는 코너입니다. 그땐 그랬어야 했다. 무슨 코너일까요? 이번에는 각자의 후회담, 회고담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사실 우리가 ESG라는 게 알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다들 어려워하시고 내가 실천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운영하거나 공동체에 참여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ESG를 그때 당시에 했어야 됐는데 못했다 라든지 우리가 이런 분야의 ESG를 실천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다 라든지 그땐 그렇게 했을 걸 라고 하는 후회담입니다. 근데 바로 들어가면 너무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한번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 환경단체는 단순하게 환경과 사회 두 가지 분야에서 크게 분야를 잡고 움직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봉사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다들 봉사라는 게 어떠신가요? 계속해서 유지하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어렵죠. 힘들죠. 그렇죠. 봉사라는 게 사실 좋은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희 단체도 마찬가지였는데요. 1년 동안 진짜 재료비만 받고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했더니 청년들에게 또는 시민들에게 많은 환경적인 영향과 사회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지만
결론적으로 그걸 진행했던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러한 분야의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지치게 되고 사실 청년들이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여유로운 친구들도 아니고 맞아요. 또 시간도 사실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근데 단지 환경에 대한 관심과 환경에 대한 애정 때문에 봉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청년 선생님들께서 조금 지치신 감이 있다 보니까 다들 떠나시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정한 조직이라는 게 단순히 금액적인 부분에서 공정한 게 아니라 직원들, 어떻게 보면 단체 소속 단체원분들이죠. 그분들에게도 조금 공정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지속 가능하게 조직을 운영했어야 됐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저의 사례는 좀 어떠셨어요? 지금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요. 청년들이 뭐 할 것도 많고 뭐 좀 어떻게 좀 그 과제를 굉장히 무겁게 받고 좀 인생을 살아나가는 감이 없지 않으세요? 범규 DJ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청년뿐만 아니고 장년이든 아니면 중장년이든 어린아이든 각자의 부담감은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죠. 생애 주기별로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지금 청년이다 보니까 청년이 느끼는 부담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청년의 나이대에서 하시는 활동가 분들의 그런 사례들을 보면 뭐 한 가지 일을 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뭐 최소 2잡, 3잡 뭐 무수히 많죠. 제가 아는 분도 지금 몇 분 정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의 뭐 각자의 사정 이렇게 다 온갖 일정을 맞춰서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런 식으로 만났고 그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지 않았나라는 범규 DJ님의 그런 경험담이 그렇게 느껴지네요. 뭐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후회담, 뭐 해고담이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단편적으로 떠오르는 거는 이제 어쨌든 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네. 행사를 하면 이제 그때 조금이나마 환경을 생각했으면 이제 그 오래전에 그때는 이제 이런 ESG 개념이 없을 때니까 이제 환경이나 이런 기후 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뭐 못할 때였으니까 그런 이제 일회용 사용기 이제 일회용 이제 그런 용기를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일단 편리하니까 많이 사용했고 현수막 뭐 이렇게 사용해서 그걸 재활용을 뭐 어떻게 할 생각보다는 그냥 행사에 이제 치중해서 그런 것들을 그냥 무분별하게 사용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그렇지만 이제는 이제 좀 줄여서 뭐 하나 이제 5개 할 거 3개 하고 3개 할 거 2개 하고 그럼 이제 이런 뭐 컨설팅 할 때도 현수막이나 이런 일회용은 좀 사용하지 않게 지양하고 그렇게 좀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걸 생각이 납니다. 다들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거버넌스 부분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장소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가 성사 청소년 문화의 집이었습니다. 네, 거기 시밀레 동아리랑 이렇게 같이 협업을 했을 때 굉장히 아쉬웠던 생각이 뭐였냐면은 저희가 이거를 장바구니를 제작해서 그 시민들한테 배부를 했었을 때 이게 뭐랄까요? 그 죄송합니다. 그 아파트가 아니고 그 슈퍼 약간 사은품 행사 이벤트 같은 좀 느낌이었달까요? 이게 저희가 공짜로 좀 배부를 하다 보니까 공짜다 하면서 시민들이 되게 좋아하셨는데 그냥 나눠주는 그런 일회성 행사의 끝이 나버리고 정작 저희가 이렇게 전달해 드려야 될 가치에 대해서 하나도 전달해 드리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네. 지금 세인님 말씀 들어보면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가치를 더 부각했어야 됐지만 아쉽게도 그게 좀 안 돼서 아쉬웠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그 준비 기간도 굉장히 짧다고 하면 짧다고 할 수도 있고 길다고 하면 길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청소년 그 문화의 집이랑 좀 저희가 많이 만나지를 못했었어요. 그래갖고 이게 계속 피드백을 좀 받지 못했었고 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는 그런 좀 단발성 행사에서 그쳤던 부분이 꽤나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사실 협업이라는 부분에서 이런 작은 공동체 또는 작은 기업 또는 작은 공공기관끼리의 협업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일반 기업에서의 팀끼리의 협업이었으면 사실 일적인 처리가 엄청 간단했겠지만 이런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이런 단체들의 협업은 여러 가지 힘듦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정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행사장에서의 일회용품 얘기 사실 저도 좀 주의 깊게 생각하고 싶은데요.
다시 한번 사실 그 일회용품에 대해서 생각해 볼 문제들이 많은데요. 사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일회용품이 없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는 한번 거버넌스 측면에서 생각해 보고 싶어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바로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다회용기를 쓰려고 했었다면 그 일은 누가 했을까요? 아마 우리 직원들이 기존 일 플러스 더 하는 식이 됐었겠죠. 그랬을 때 우리 만약에 행사를 진행하는 스태프들이 또는 직원들이 좀 과도한 업무에 겪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랬을 때 환경도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만 환경, 사회, 그리고 투명한 경영 이 세 가지 ESG 측면에서를 좀 고루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환경도 중요하고 사회도 중요하고 투명한 경영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들 이렇게 공동체들에서 많은 후회남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살면서 후회만 있진 않잖아요. 그럼 좋았던 경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좋았던 경험 떠오르는 거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식물고양을 하기 전에 대학교 때도 이런 환경 활동을 했었는데 여기 수원을 연고지로 하는 경기도 그린 캠퍼스 협의회라는 곳에서 활동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했던 큰 행사 중에 하나가 그때 지금 무슨 달이었는지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가을에 그 경기도청 그 안에 보면은 무슨 잔디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 잔디에서 이렇게 시민들을 좀 모셔놓고 같이 환경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내가 대학생의 입장으로서 시민들과 직접으로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았었고요. 제가 그때 이렇게 무슨 부루마블 같은 그런 천막을 이렇게 바닥에 깔아놓고 진행을 좀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게임 진행이죠. 게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아이들의 그런 초롱초롱한 했던 그런 눈빛들이 좀 지금도 생각이 나네요. 네. 되게 좋은 경험을 하신 것 같네요. 저는 일단 지금 생각나는 건 지금 탄소 중립을 그거를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이 나요. 지금은 대학생들한테 탄소 중립에 대한 실천 방안을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처음 탄소 중립이 뭔지 뭐 이런 개념이 없는 대학생들한테 일단 얘기를 하고 그 학생들이 이게 다 어떤 실천을 할 건지 자기가 다 써요. 그랬을 때 거의 실천 다짐에 이런 탄소 중립을 위해서 자기가 뭐 작은 거 사소한 거라도 실천을 해서 자기는 동참하고 싶다. 이런 내용들을 쓸 때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교육이 중요한 거는 교육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어쨌든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교육이 받은 사람이 자기가 뭔가 들었을 때 내가 이걸 조금이라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게 변화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게 되게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방금 이야기 들어서 열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아까랑 분위기 다르게 아까 후회담은 조금 말이 좀 천천히 이런 얘기를 했다 갑자기 이번에는 열정 넘치고 엄청 스피드하게 빠르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교육에서의 장점은 분명히 있고 교육을 통해 변하는 부분도 반드시 있는 것 같습니다. 범규님도 그래서 강의를 열심히 다니시잖아요. 사실 강의는 정말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 네. 소통을 통해 변화하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즐거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정말 어떠한 성평등이나 언어 지점에나 다 이런 교육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 어린아이 때부터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다 사실은 그런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정말 인식을 그때부터 시켜주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아이들 눈은 정말 초롱초롱하고 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그 개방의 눈빛이랄까요? 아니 그렇지 않고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그래요? 아이들도 분명 있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사실 아이들도 천차만별이듯이 사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환경이 바뀌면 바뀔수록 전달되는 메시지가 100% 전달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100% 중에 1%라도 전달되었으면 우리가 분명히 의미 있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ESG의 가치가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오히려 사회적 책임이죠. 우리가 어린 맞아요. 아이들을 올바른 길 또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에서의 ESG 측면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저의 경험담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ESG 측면에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저희는 환경단체를 하면서 환경적인 부분의 ESG 측면도 있었지만
제가 사회 활동을 한다는 거에 큰 의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가 코로나 시기였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직장도 그만두면서 조금 제가 스스로 조금 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경험이 있었는데, 저는 이러한 작은 공동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사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의미 있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그러한 활동들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활동들을 계속 하게 되는 이유도 그러한 게 좋았고 그러한 게 필요하다고 실감하게 되면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ESG가 나아가는 방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들도 ESG 측면에서의 이러한 일들이 있구나,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하면서 일반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뭐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공동체, 뭐 동아리, 모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하실 수 있는 일들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렇게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ESG 경험들 이야기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사실 공통된 단체에서의 경험들을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셋이 만난 계기 혹시 기억하실까요? 네, 잊지 못합니다. 어디서 만났죠? 저희 그 탄소 중립 생활실천 선도. 네, 맞아요. 지금 사업명까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 셋은 거기서 만났죠. 그쵸. 경기도의 지원사업 탄소중립 생활시설 선도 사업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때 사업 자체가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사업이다 보니까 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은 공동체들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측면에서의 ESG 측면에서의 성과는 어떤 거라고 혹시 생각하실까요? 제가 이제 뭐 실천한 한 사람의 이제 사람으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많은 공동체, 그러니까 그때 공동체가 한 뭐 다 해서 한 30개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한테 탄소 중립이 왜 필요한지 그거는 확실하게 인지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근데 딱 진짜 그 말씀이 맞으신 게, 저도 그때 공동체들이 어떤 사업인지 모르고 참여하신 경우가 정말 많았던 걸로 맞아요. 기억해요. 저도 좀 그렇게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마치실 때는 이게 왜 필요한지, 이 사업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런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런 것들에서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제가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교육이 너무 필요했다. 교육의 효과다. 정말 그 대개 공동체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이렇게 연세가 한 60? 뭐 작아도 50? 뭐 이 정도 연세신데 이런 탄소 중립을 받아들이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일단 어렵잖아요. 개념 자체도 어렵고. 그렇죠. 탄소를 뭐 제로화 시킨다는 거 이거 무슨 말이냐 이해 못할 거잖아요. 그런 관념이 정말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 교육을 이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니까 내가 실천해야 되는구나. 나뿐만 아니라 옆에 가족들하고 다 모든 뭐 아파트면 주민들이 함께 실천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이제 정말 몸소 체감하시고 체험을 하시고 이제 실천을 하시는 걸 볼 때 이래서 정말 교육이 너무 필요하구나를 다시 한 번 더 느꼈죠. 네, 교육 관련 얘기하면서 하나 얘기하고 가자면, 사실 환경교육 자체가 국가 환경교육 계획 잡힌 지가 몇 년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정말요? 네, 2010년도 이후에서나 시작되었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되게 짧으네요. 그럼 사실 방금 얘기했던 50대, 60대 분들은 환경적인 이야기를 실생활에서 들을 기회가 거의 전혀 없었죠. 없죠. 전무하네요. 그래서 이런 걸 받아들일 때 되게 생소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 젊은 층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들어왔던 이야기일 거고,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대학교 학생들은 일상적으로 듣게 되는 이야기들이지만 5, 60대 또는 그 이상의 분들은 정말 생소한 이야기셨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때 또 한참 얘기 많이 했던 게 사실은 이 기후위기 문제도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네,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성을 얘기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릴 때 아마 지금 두 분도 모르겠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정말 그 우물가에서 물을 퍼다 먹은 세대예요. 정말요? 저도 경험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가 그쪽에 아직 살고 계셔서.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어쨌든 그런 우물을 퍼다 먹는 시대에서 지금은 무조건 생수 아니면 먹을 수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만큼 이제 변화오는 사회 속에서 뭐 기술 개발이며 뭐 공장이며 여러 가지 것들의 요인들을 이제 체감하지는 못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시간 속에서 오염되고 있었다는 거를 이제 이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된 거잖아요. 이제 내 생활에서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내가 생활하는 하루 종일 일과 중에서 내가 기후위기와 그렇게 만나는 지점이 잘 실감을 못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크게는 뭐 장마가 오고 뭐 계속 가뭄이 오고 이럴 때 이제 심각성을 바로 못 느끼지만 교육을 통해서 알게 한다는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그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을 좀
이렇게 좀 더듬어 보면은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을 당시에 뭐 지구 온난화? 지구가 막 뜨거워진다? 이런 얘기 솔직히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들어갈수록 그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예 고착화된 그런 일상을 살다 보니까 이게 그런 용어도 이렇게 좀 변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기후위기란 말이 30년이 안 된 걸로 기억해요. 사실 저도 어릴 때 당시에는 오존층에 붕괴돼서 막 네. 자외선 때문에 병 걸리고 피부암 얘기. 네, 빙하 녹고.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쏙 들어갔잖아요. 사실 그거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국가들과 여러 협약을 통해서 프레온가스를 방지하면서 오존층이 메꿔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후 위기 자체도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나아갈 수 있도록 아까 얘기했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시민들이 좀 알고 국가들도 협약을 통해 나아가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 중에서 제일 좀 걱정인 건 뭐냐면 일단은 우리의 사람이 일단 먹는 거 일단 먹어야 살 수가 있잖아요. 일단 그 중에서 저는 진짜 이게 오염되는 거에 대한 이제 전 물을 되게 사랑하는데 저도 어쨌든 사랑해요. 물사랑인데 어쨌든 물과 그러니까 기후가 나빠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자연재해 때문에 먹거리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 먹거리가 계속 고갈되고 없어지면 결국은 그게 다 오롯이 이제 저 개인이나 모든 이제 사람들한테 피해가 올 거라는 거죠. 진짜 먹거리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사람들 되게 커피 좋아하시고 바닐라 좋아하시고 초콜릿 좋아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면은 커피, 바닐라, 카카오 이것들을 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기후이기 때문에 먹거리도 큰 문제죠. 저는 사실 식용곤충 다들 들어보셨죠? 네? 식용곤충이요. 식용곤충, 곤충. 네. 사실 저는 절대로 먹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 환경적인 이런 ASG라든지 맞아요. 기후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토종 씨앗도 지켜야 되고요.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할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작은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세희님은 혹시 그때 당시 우리 만났던 그 공동체에서의 혹시 기억에 남는 뭐 일이라든지 성과라든지 뭐 있으실까요? 성과는 너무 좀 기억이 오래돼서 좀 더듬어 봐야 되긴 할 것 그쵸, 같은데. 너무 오래됐는데 제가 불쑥 질문을 드려가지고 네. 우리가 ESG 수다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한번 그냥 옛날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러한 공동체에서 이런 일도 했다, 이런 일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네, 세희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오래된 얘기인데 여기 계신 범규 DJ님이랑 같이 고양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간 적이 있어요. 거기 갔던 그 동이 되게 특이했었는데 어르신부터 지금 아이들까지 뭐 그 한 행정구역에 거의 떠난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은 아이들의 초등학교 후배이자 그냥 뭐 할머니 할아버지신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갖고 텃밭 키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환경활동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모든 활동이 다 기억이 나진 않지만 지금 어찌 보면 3세대가 환경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사례가 그 전국에서 굉장히 흔치 않은 사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부분을 좀 어르신들부터 좀 인지하시고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시고 함께 활동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다른 공동체에서도 조금 본받고 행해야 될 그런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희님이 생각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제가 추구하고 있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가 또 다를 수 있는데, 공동체 글쎄요, 저는 마을 공동체가 되게 생각이 많이 납니다. 지금도 어쨌든 지역별로 마을 공동체를 이제 꾸려서 뭐 이런 공동 육아, 뭐 이렇게 공동 부엌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공동체 안에서 이제 뭐라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뭐 아까 말한 건 ESG 환경으로 연결되면 그 공동체마다 마을 거점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재활용 일회용 뭐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제 재활용을 하는 이런 것까지도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내는 역할이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세희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생활실천 선도 사업을 넘어서 저와 함께했던 뭐 다른 곳의 공동체 사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공동체들은 사실 각자의 공동체를 꾸리게 된 계기가 있을 거고 목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거대한 이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거대한 흐름들이 지나가고 있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끌고 지속 가능한 뭐 생활이라든지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아마 많은 것들을 해야 될 텐데 그중 하나가 ESG 측면의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다들 대체 ESG가 뭔데, ESG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맞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그냥 그게 뭔데 그냥 뭐든지 그냥 환경 생각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맞아요. 그래도 우리가 ESG 측면에서 어떤 건지 좀 알아봐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경험들 좀 얘기 들어봤는데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 들으면서 저게 뭘까? 뭘 하라는 걸까? 라고 생각하실 텐데 우리 아까 얘기했던 ESG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에 대한 보호라든지 환경에 대한 생각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 뭐 일자리라든지 아니면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든지 공공성을 띈다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거버넌스 조직 투명한 조직, 공정한 조직, 투명한 경영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아마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가는 목적은 있지만 그 목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수단이 그 ESG적인 수단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작은 공동체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가져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공동체의 역할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을마다 공동체가 있고 또 지역마다 공동체가 있고 그 더 큰 이제 범위에서도 공동체가 있단 말이죠. 그 공동체 안에서 의식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의식의 실천을 또 이끌어내고 그런 것들이 다 모이면 결국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환경으로 이제 지구를 살리는 그런 대로 다 바뀌지 않을까. 예, 그래서 공동체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공동체라는 게 그 형태가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요즘에 1인 가구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렇게 1인 가구들끼리 모여서도 공동체가 될 수 있거든요. 당연하죠. 네네네. 그런 이게 뭐 가족으로 한정 지은 공동체라는 말은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를 근데 좀 우리가 무심결에 이렇게 좀 인식하지 못하고 보통 공동체라고 하면은 거의 가족 단위로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아니요. 아닌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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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쨌든 네, 다양한 그 공동체들의 특성을 조금 잡아서 그 공동체만에 지킬 수 있는 그런 ESG 활동 그런 거를 모색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공동체라는 게 말이 너무 어렵죠. 근데 그냥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 셋이 모인 분들도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작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기 그럼요. 때문에 네, 맞아요. 여러분 작은 동아리라든지 모임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사회적으로 연결된 모두 무수한 연결고리들이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뜻과 뭐 이렇게 취지가 맞다면 네. 하나의 목적을 위해. 자, 그래서 이렇게 ESG 관점에서 작은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의 역할이나 목적, 공동체의 의미들 좀 알아보았고요. 네, 노래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김유나의 길 듣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잘 들으셨나요? 우리가 지금 공동체에서 하는 많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공동체 측면에서 ESG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공동체들 우리가 지금 겪은 거 말고 다른 공동체에서는 어떠한 ESG 측면에서의 활동들을 하고 있나를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례를 조금 준비해 왔는데요. 저희가 살고 있는 주민센터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사실 저희가 살고 있는 주민센터가 조금 문제가 어떻게 보면 문제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난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있던 구도심이다 보니까 현재 있는 분들은 대부분 노인분들이시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떠나고 학교도 몇 개 없고 대부분이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다 이제 재개발까지 겹치면서 기존에 살고 있던 분들이 떠나시고 이동하시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그런 복지 정책도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원순환 가게라고 환경적인 부분을 열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고물 물품들 그리고 고품질 재자원이 가능한 자원들을 모집하는 자원순환 가게도 주기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에서는 그런 것들을 항상 소식지에 실어가지고 동네에 게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노인들에 대한 복지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노인들이 주다 보니까 노인들만 치중돼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 공동체들은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노인들이 주관을 하세요. 그래서 일부러 청년이라든지 다른 세대를 섞으려는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E. 환경, S. 사회적인 책임, G. 거버넌스, 조직 분야에서의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라는 게 단순한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ESG 측면이실 것 같아요. 이렇게 사례 일단 하나 먼저 들려드렸는데 들으면서 뭐 생각하시거나 이런 거 있으실까요? 일단은 이제 말씀처럼 ESG가 환경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사회 측면이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회적인 측면은 잘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름상 그렇죠. 그렇죠. ESG가 다들 네네. 환경 용어로 알고 맞아요. 계시는데 네. 지속 가능성이라는 건 환경의 측면에서만 아니니 전 맞아요. 분야에서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네네. 거거든요. 그 ESG 얘기할 때 꼭 SDG가 같이 나와요. SDG가 이제 17개의 이렇게 이제 영역에 맞춰서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하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ESG가 좀 더 크게 이제 부각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말하고 싶은 게 어쨌든 저는 여성 인권에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이제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되게 돌봄이 이제 부각되고 있어요. 어쨌든 노인 사회가 되면 누군가는 돌봐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여성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 커요. 이제 그 사회적인 구조적인 면에서 여성들이 더 돌봄에 이제 특화돼 있다고 하는 인식도 있어요. 사실 그건 잘못된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뭐 여성이라서 더 잘 보고 남성이라서 더 잘 못 보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뭐 노인뿐만 아니라 육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그런 약간 이제 성별 이제 분업이나 이런 성역할이 고정화돼 있는 게 저는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사회적 책임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성별이나 불평등, 차별이 있어서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또는 예전부터 받아온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인식들이 어느 정도 은연중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요. 그러한 것들을 좀 변화하는 과정도 진짜 사회적 분야에서 정말 큰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저부터도 이제 여성이라는 이유로 어릴 때 이제 제가 어릴 때에는 시대가 지금보다 더 이제 예전에 그 가부장성이나 이렇게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여성은 뭐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너무 많이 변했지만 아직도 그 불합리한 기울어진 이제 운동장 같은 그 구조적인 차별이 분명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거를 이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 예전에는 여성은 공부하지 않고 남성만 공부해야 되고 그건 뭐 저 유교 시대부터 그런 자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행사를 할 때 여권 통문이라는 이제 그런 걸 전시를 했었거든요. 그때 조선 시대에 이제 어떤 이제 그 여성들이 이렇게 여성이 배우지 않는 거는 문제다. 여성의 반이 이제 인구의 반이 여성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그거는 맞지 않다라고 그 시대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게 쭉 흘러서 지금의 경기도 뭐 이렇게 양성평등 주간 기념이라 이렇게 법정으로 제정됐어요. 예, 그런 것들이 결국은 여성이나 남성이나 똑같이 성평등한 사회로 되기 위해서 같이 이제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하나의 사회적인 ESG죠. 네. 네, 맞습니다. ESG 측면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여성 성평등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이런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크게 대두될 때가 많아요. 아직까지 사실 그동안의 기성 세대들 중에 힘을 가진 분들은 권위적인 남성들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걸 변화해 가는 과정, 공동체에서 그런 거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ESG 활동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세희님도 떠오르는 기억이나 일화 뭐 있으실까요? 저는 뭐 정희님 말씀하신 뭐 좀 단체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고 좀 개인적으로 겪은 일인데요.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의견 차이가 있을 때도 있고 뭐 의사가 전달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오해들이 좀 쌓이고 쌓여서 조금 뭐 속된 말로 누구는 내 마음에 드니까 이뻐하고 누구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뭐라고 하고 아니면 무시하고 그런 경험을 좀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차별인 거죠. 네네네네. 그런 뭐 사원마다 차별? 네, 직장 내 갑질일 수도 있고요. 네네네. 이게 한국의 거버넌스 조직 문화에서 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조직 문화는 어떤가요? 보통 수직적인 문화가 크죠. 맞아요. 심하죠. 네, 위계 질서가 있죠. 그래서 위계에 따른 권위에 따른 그런 압박이라든지 누름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나보다 권위가 높거나 위계가 높은 사람을 따라야 되고 그런 것들은 경직된 관계들이 어떻게 보면은 거버넌스 분야에서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의견조차 낼 수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회 자체가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좀 떨어뜨린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럼 세희님 같은 경우는 그때 만약에 거버넌스 측면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이었다면 조금 업됐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그 분은 그래도 투명하신 분이긴 했는데 성격이 좀 평등하지는 못했죠. 누구는 잘해주고 누구는 잘해주지 못했으니까.
네, 그런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면모가 좀 없었으면 조금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에서 뭐 위계나 권위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러더라도 차별을 한다거나 누구를 권위로 누른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해보고 생각해보는 계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또 한번 음악 듣고 가실 텐데요. 이번 곡은 콜드플레이의 파라다이즈입니다. 네, 음악 듣고 가실게요. 네, 음악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작은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ESG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어떻게 다들 좀 어떠셨어요? 오늘의 내용이 좀 유익하셨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아까 경험담 후회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그게 후회가 이제 조금 풀리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회는 언제나 후회로 남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후회를 하기도 하는데 오늘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이제 더 후회가 안 남도록 더 많은 이제 깊이 있는 생각을 좀 해서 활동을 해야 되겠죠. 저의 경우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좋지 못한 기억이나 뭐 슬픈 기억, 아픈 기억이 있으면은 자책하고 나는 왜 이거가 뭐 밖에 안 되지? 그럴 수도 있고 뭐 슬퍼할 수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냥 근데 그렇게 잠식된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이 끝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인생을 살고 조금 그런 세월들을 좀 돌아보니까 아, 나한테도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했구나. 그러면 이제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네, 그래서 네. 과거의 기억도 좀 되살리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간 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작은 공동체에서 그래서 ESG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했을 때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ESG, 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가 큰 변화를 당장 일으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것부터 내 주변에 뭐 하나라도 왜냐면은 예시를 하나 들자면 햄 통조리 기업에서 원래는 그냥 미관상으로 만들어낸 뚜껑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이게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통해서 캠페인이 일어나고 그 캠페인이 결국 바뀌는 과정까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걸 권유해 드리고요. 두 번째,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사람과 지속성을 생각해 주세요. 사회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부당함이나 불평등을 겪고 있지는 않는지,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단순하게 항상 생각해왔던 것이 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공동체에서 하는 활동들이 조금 더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투명하고 공정한 거 어떤 건지 다들 잘 아시죠? 네. 투명한데 검은 점 하나 떨어지면 너무 잘 보이잖아요. 선생님들 스스로가 듣는 분들 스스로가 아실 거예요. 이게 투명한지 공정한지 공정하지 않은지.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내가 운영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무언가를 숨기고 나만의 이득을 쫓지는 않는지, 이러한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우리 동네 ESG 수다방에서 ESG를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패널 두 분 너무 감사하고 혹시나 마지막 소감 있으실까요? 네. 귀한 시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뭐 오늘의 대화를 통해서 아까 제가 언급 다시 한번 드리지만은 과거에 그런 있었던 경험과 기억들을 떠올리는 시간이 되었고, 다른 분들의 사례도 들으면서 네, 저도 조금 제 인생에 적용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SG가 어쨌든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이 표현을 ESG라는 표현으로 이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정말 좀 넓게 확대해서 더 많은 사례들을 좀 살펴볼 기회가 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공동체 등 뭐 이런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제 불합리하지 않게 사회적 구조적으로 좀 합리화할 수 있고 성평등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의견 잘 들었고요. 사실 ESG라는 게 방금 말씀처럼 너무 환경적인 측면에서 국한되는 이야기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환경만이 아닌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의 측면에서 ESG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들 너무 감사했고 또 다음 기회에 만나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는요. 김유나의 안녕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